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군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신고했지만 오히려 협박과 회유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육군 제29보병연대 고 황예리 중사와 관련해 해당 부대가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언론에 보도된 그 이야기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자살로 마무리된 사건의 진실은 단 하나, 그녀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엔 전직 대한민국 국군 참모장급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로 군 내부 범죄 카르텔의 정점에 선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을 느낀 한 후임병이 용기를 내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건 진실이 아닌 침묵과 협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모범 택시삼 마지막 회, 최종 빌런 보스 해각. 그는 과연 누구이며 군대라는 절대 권력 뒤에 숨겨온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협박이 안 될 텐데. 삼흥도파를 이끄는 최대 빌런, 모범 택시 시즌3 마지막을 장식할 최종 보스 해각. 그는 권력을 쥐고 있는 현역 장성급 대한민국 군인이었습니다. 2년 전 발생한 한 여군 중사의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사건. 그 모든 범죄의 중심에 바로 그가 있었습니다. 해각은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권력 앞에 진실은 얼마든지 지울 수 있었습니다. 군 내부 범죄 카르텔의 우두머리로서 고위 간부들과 손을 맞잡고 사건은 조작됐고 은폐하였으며 죽음은 사고사로 정리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도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죽은 여군 중사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의문을 품은 한 명의 후임병이 있었죠. 군대 에피소드는 여군 중사 전속 운전관과 현역 참모장 사이에서 벌어진 지옥 같은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나 일단 들어간다. 아무래도 김도희 기자 걱정돼서 안 되겠다. 에? 들어가려고? 저기를? 내가 들어가서 김도희 기자 구해올 테니까 넌 여기서 주변에 서버 있나 다시 좀 찾아봐. 좋됐다. 어느 날 참모장 차량을 청소하던 후임 운전병은 차 안에서 수첩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공식 기록엔 존재하지 않는 내용, 참모장이 여군 중사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가해를 저질러 왔다는 구체적인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운행 초기에는 친근함을 가장한 신체 접촉 이후 조수석 동승, 정차 후 뒷좌석 호출, 그리고 관사 호출까지 현역 장성의 권력은 가해를 점점 노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군 중사가 이를 거부하면 즉시 운전병 임무에서 배제됐고 그 공백 기간 동안 행보가는 체력 단련이라는 명목으로 매일 완전군장 행군을 강요했습니다. 버티지 못하면 명령 불복종, 그리고 영창이라는 협박. 결국 그녀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견딘 채 다시 운전병 임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고인이 되었습니다. 자살로 발표된 그 사건은 타살이었고 그 위에는 여전히 현역으로 군림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가리 박아. 해각. 그는 지금도 군대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나다 이 새끼야. 수첩의 내용을 확인한 후 후임 운전병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사건 조사를 위해 부대를 찾은 헌병대에게 조심스럽게 그 수첩을 전달하죠. 하지만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수첩은 다시 참모장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후임병은 자신이 이미 표적이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즉시 다른 부대로 전출을 요청하지만 돌아온 건 보호가 아닌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참모장은 이 일을 계기로 후임병을 정면으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참모장이 모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이미 녹음되어 있었다는 것. 후임병은 이 녹취 파일을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친분이 있던 박주영 대위에게 전달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박대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상부에 정식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곧 체결될 대규모 방위산업 계약 그 핵심에 참모장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은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직은 선택합니다. 문제가 된 범죄자가 아니라 버릴 수 없는 카드를. 참모장은 윗선에서 조용히 보호됐고 문제를 제기한 박대위는 되려 상관 모욕을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합니다. 후임 운전병 역시 사건과 무관한 보직으로 밀려나며 사실상 입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박주영 대위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어야 할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과거 한때 상관이었고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남자 김도기를 찾아갑니다. 사실을 알게 된 김도기는 군부대로 잠입합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던 여군 중사의 죽음은 사고도 자살도 아닌 철저히 계획된 타살이었고 그 배후에는 바로 참모장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도기에 의해 제압된 참모장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수집한 군사 기밀 문서들을 미끼로 로비스트들과 거래를 해왔고 그 대가로 얻은 정보와 자금은 모두 사몽도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대, 방위산업, 종교조직 모든 악이 하나로 연결된 순간이었죠. 결국 참모장은 무지개 운수팀의 비밀시설로 이송되고 그곳에서 그가 저질러온 죄의 무게만큼 처절한 응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문관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권력도 보호막도 없는 한 명의 범죄자로 마주하게 됩니다. 모범택시 시즌3의 마지막 보스 김종수 배우가 연기하는 해강 역시 시즌2의 금사회 교구장과 같은 위치의 인물로 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모범택시 시즌3은 이 모든 복수의 끝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며 그 뒤를 이어 후속작으로 소송은 최후,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곳, 의뢰인들에게 빠르게 봄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곳. 나 차은경이에요. 판단은 판사 몫이지 변호사의 일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뵙죠? 변호사가 뭘 어떻게 해? 법으로 조지지. 당신은 누군가의 그 파트너인가요? 저만 믿으세요. 굿파트너2가 방영될 예정입니다.